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 구인 집회 제약 때문에 이 집회를 중계방송해 주시는 개별 유엔 유튜브 KBS 대표님들께 특별한 인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5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민심의 천둥과 벼락을 이 좌빨 정부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문재인 이 좌빨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한 달이 넘게 백신 꼴찌 대한민국의 실태를 비판을 했더니 뭐 이제 화이자 백신 2천만 회수를 가을에 이제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뭐 백신이 이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또 호도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백신이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잔칫날 받아놓고 그때까지 굶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잔칫날 잘 먹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한 달 동안 굶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백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당장 화이자 백신이 없어서 75세 이상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 한 번 맞고 한 6주 전후 좌우에서 두 번째 접종을 해야지 접종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2차분이 없어서 2차분 아예 그냥 1차분 맞은 분들한테 2차분을 주기 위해서 1차 접종을 이제 연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 충청도 이쪽은 이미 6월달로 넘어갔고요. 서울 수도권 주변도 최소한 2주 내지 3주는 아예 신청을 늦춰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백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자들, 책임 있는 자 어느 누구 한 명도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지금 적나라한 민낯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지난 연말에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만든 삼성그룹이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자, 삼성전자 매출액이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예산의 거의 40%를 차지했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시 2019년 통계를 보면은 전체 무역 흑자액의 65%를 삼성전자 한 회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도 위인축에 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틀 전에 그 자제분들이 유선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또 놀랍니다. 자, 상속세액이 12조입니다, 무려. 자, 이 상속세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40%에서 60%까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가 적용되는지 모르지만은 12조를 상속으로 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이른바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스티브 잡스가 낸 상속세가 겨우 4조? 따지고 보면 이건희 회장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희 회장보다 아마 최소한 10배는 더 부자일 건데, 그럼 대한민국의 이 상속세가 얼마나 가혹한 건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지 않습니까? 일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가게를 자식에게 넘겨줘서 그 가업이 인정이 된다면은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50년, 200년 된 노포, 이른바 오래된 점포들, 이른바 모리소바 만드는 가게가 150년 됐다, 200년 됐다고 전통 있는 가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저 기업인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수출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쌓아주는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조지고 잡치고 해서 협박해서 돈 뜯어가지고 정권 바뀌면 그 사람들 다시 또 감옥에 쳐넣은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사법기술자가 돼서 그저 찍어주면 잡아넣는
자, 이건희 회장님 다시 돌아가서 그래 12조 세금을 내고 그동안 모았던 미술품 이런 예술품 거기에다가 요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감염병원 전용 병원을 차리라는 돈 이렇게 해서 무려 16조 15조에 가까운 돈을 자기 전 재산의 65%가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가셨다면은 정말 참 우리가 고마워야 해야 될 참 인생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수치를 떠나서라도 삼성전자라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삼성 브랜드를 하나 가졌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건희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들 겨우 지금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어거지로 집어넣기 위해서 삼성그룹을 재물로 삼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졌다는 뇌물이 총 다 틀어서 58억밖에 안 됩니다. 말 3마리 사준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삼성전자 회사가 승마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장을 통해서 바로 이달 8월부터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나가기 출전할 수 있는 유망주들을 독일에서 훈련시켜라 해서 독일에서 말을 사준 건데 말 3마리 사서 삼성전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훈련에 보태준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뇌물죄로 잡아 넣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 뒤늦게 밝혀졌지만은 작년에 백신 하나도 확보 못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그 비즈니스 인맥을 통해 가지고 화이자 그룹 회장과 백신 담당 사장을 화상회의로 불러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화이자 백신 300만 회수를 1차 수출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발표된 2천만 주도 그 이재용 회장의 그러한 화이자 회장과의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이재용 회장의 그 노력과 역할은 싹 빼버리고 지들이 마치 잘해가지고 한 것처럼 생색은 지가 내고 이게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해온 정치 꼬라지가 바로 좋은 일은 전부 생색지가 내는 게 문재인이가 해온 일 아닙니까? 자, 지금 미나리 영화가 이번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대한민국 영화의 백년 영화사에서 정말 아주 그냥 값진 기록을 남겼더니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머 한 가지 얘기할까요? 지금 청와대 안주인이라는 그 김정숙이라는 아줌마는 지금 미나리를 같이 넣은 짜파구리를 만들어 가지고 윤여정 씨를 불러서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미나리 넣은 짜파구리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기억하시죠? 2월 며칠 날입니까?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 상 받았다고 그 영화 감독 배우들 불러다 놓고 청와대에서 뭐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짜파구리 만들어서 먹는다고 오찬하면서 그냥 그 그림 사진 기억나실 겁니다. 목젖을 다 드러내놓고 뒤로 넘어질 듯이 그냥 깔깔 웃던 그날 바로 대구에서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날이 그날이에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우한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날 그래 청와대에서 불러다 놓고 짜파구리 먹고 그래 목젖을 드러내고 깔깔 박장 대소하던 게 청와대란 말입니다. 지금 백신도 못 구하는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책임으로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 반도체 지금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중국대로 나오겠다. 미중 세계 양대 초강대끼리 붙는 이 반도체 전쟁에서 그래 삼성전자 총수인 이재용 회장은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 상속세 12조 아무리 삼성전자들 12조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2조 내고 나머지 10조는 5년간 분할해서 2조씩 낸다고
지금 은행 대출 신청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 제1위의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 파운드리 세계 2위 삼성전자, 총수가 나서서 지금 투자 계획을 세우고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연구해야 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삼성전자 총수는 감옥에서 아버지 상속 세금 내기 위해서 은행 대출 신청해 놓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에 늘어났죠. 국민의 70%가 이재용 회장을 당장 이번 다가온 초파일 석탄일에 맞춰서 사면해라, 풀어줘서 백신도 구해오고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지위를 확실히 굳힐 수 있도록 기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70%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대깨문들 이런 시야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딱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이야. 이재용 회장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2명을 언제까지 감옥에 쳐넣고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의 나라 인격도 좀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너도 임기가 끝나가지 않느냐. 네가 임기 중에 저지른 일을 임기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나이 70의 두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을 그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줘야 되느냐.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서청대 의왕구치소에서 오늘로 1493일째 불법 감금돼 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보는 지난 몇 주째 4월 5월 19일 석탄일에 맞춰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도 무조건 석방영축설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이 대깨문들은 사면이라든가 석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니까 또 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탄파 사기 탄핵의 주역들이 나왔죠.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무성이가 또 기어 나왔습니다. 이자가 며칠 전에 언론 기자들을 만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비사를 털어놓는 것처럼 2016년 12월 그 당시에 자기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월에 하야하고 6월달에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절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내가 물러나느냐, 차라리 탄핵을 해라. 그럼 국정수행을 나는 헌법 절차에 의해서 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라 하고 대통령이 당당하게 맞섰던 것인데, 김무성이가 이걸 왜곡을 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가 바로 김기춘이를 비롯해서 청와대 이자들이 탄핵을 하면 무조건 기각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자기들의 하야 압박을 거절한 것을 그런 식으로 또 거짓말로 변명을 했고, 두 번째는 탄핵이 기각되는 것이 100% 확실한 마당에 촛불 집회에 나왔던 그 난동자들이 난동을 부리면은 완전히 그냥 폭동이 되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선포를 지시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준비 이 얘기는 이미 적폐 수사에서 수차례 수사를 했고 결국은 기소 중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 기무사령관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를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은 그 준비 문건이라는 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은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대통령 탄핵이 들어가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모든 각급 기관에게 긴급 사태에 대비한, 말하자면은 매뉴얼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때 이 기무사에 준비한 그 문건을 보면은
촛불 집회가 다행히도 폭력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다행히.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특히 북한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런 준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른바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자료를 그냥 그대로 옮겨 쓴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기무사령부에 대해서 계엄령 준비를 했다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서 결국은 이거를 그냥 기소 중지라는 방식으로 그냥 처리하고 말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 김무성이라는 자가 나와서 계엄 선포를 김기춘이가 지시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다. 자, 그러니까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저 지금 민주당 대표 선거하는데 송영길이가 나와가지고 그래 박근혜는 광화문을 제2의 광주 금남로로 만들기로 했구나, 이거 때려 죽여야 된다, 추미애가 나서가지고 바로 지금이라도 계엄 지시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해라 난리들입니다 지금. 자, 왜 이 지랄들을 할까요?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지금 탄핵이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만 4년이 지났고 재판이 끝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죠. 자, 탄핵이 문제가 거론된 시발점부터 말씀을 드리죠. 4월 15일에 미국 하원에서 인권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름을 2차 대전 때 유태인 홀로코스트의 그 희생자인 톰 토렌소입니까? 이 인권위원회에 우리 불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냐? 작년 연말에 이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때문에 미 하원에서는 저 2,500만 김씨 세서 왕조에 완전히 그냥 볼모가 돼서 살고 있는 북한 2,500만 동포들에게 우리 탈북자들이 주로 돼서 에드발룬으로 띄워보내는 그 전단, 그 내용이 세계가 돌아가는 얘기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는 그 창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금지한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라는 증거다 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정인으로 참석하게 되신 분이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신데, 이 이인호 교수가 딱 부러지게 정리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혁명적인 정권 탄찰의 쿠데타였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리고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국 여러분들도 결코 반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 이후로 지난 4년간 거의 미친 열풍처럼 광기처럼 몰아닥친 이 적폐청산이라는 4년간의 그 결과 대한민국은 파퓰리즘적인 전체주의 사회로 들어가 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 하원에서 당당하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전체주의 정권이 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 지난주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부산 출신의 저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다. 그리고 자기도 묻는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야 할 만한 그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 있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보고 이제 김무성이가 들고났죠. 자, 김무성이 나왔습니다. 그뿐입니다. 조수진이 뭐 젊은 이준석이니 유시민이도 유승민이까지도 들고 나오는데, 자, 이자들이 요즘 이제 탄핵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탄핵을 먹고 가자, 탄핵에 뭐 강을 건너자 이러더니 요즘 이제 논리를 또 정리했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역사에게 맡기자, 역사에게. 자, 김무성이가 그랬어요. 이건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 지금 왈가왈부 해봤자 좋은 일 없다. 자, 그런데 역사라는 거는 과거를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문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직 역사가 아니에요. 묻어버리고 덮어둘 역사가 아니라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들이 그러면은 대법원의 재판이 끝났는데 그거를 부인하면은 법치를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답을 하나 드리죠. 최근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한석훈이라는 젊은 교수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헌재 결정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가져다가 6개월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탁한 적이 없지만은 기록을 남겨야 되고 최초의 탄핵이라는 이 역사적인 판결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순수하게 법리로만 판단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다 뒤져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자, 뇌물죄로 지금 대통령을 20년을 형을 내렸지만은 그것은 결국 이른바 최서원이 받은 그 기업들과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제3자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려는 그 내용을 몰랐다면 아예 모르는 거지. 그게 어떻게 몰랐더라도 하는 가정을 내세워가지고 직권남용을 적용하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냐. 이거는 아예 넌센스라는 겁니다. 넌센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할 그 당시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심 재판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18년 4월 18일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3월 10일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지하지도 않고 1심 판결이 1년 뒤에 나오는데 1년 전에 그걸 이미 유죄로 인정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젊은 교수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오고 이번 9월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법치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이 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검사,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사법기술자가 돼가지고 그냥 정권이 프레임을 짜놓은 대로 엮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넣고 형을 때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냐 말입니다. 법치를 무시한 게 누굽니까? 바로 지금 문재인이가 있는 저 청와대예요. 오죽하면 좌파들이 돌던 진중권이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가장 부패한 데가 어디냐? 바로 청와대다. 전현직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 행정관들이 이권이라는 이권에 다 개입하지고 돈 챙겨 먹는 데가 지금 문재인이 바로 저 청와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 법치를 무시한 정권, 막판이다 해서 돈 챙기는 부패한 청와대, 저 청와대를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좌빨들은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할 것이다. 이재용 삼성회장 하루빨리 무조건 석방을 요구한다. 4년째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성윤이 검찰총장 시키려고 했는데 미역국 먹었어요. 예? 미역국 먹었어요. 기분 되게 안 좋을 거예요. 뭐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끔찍히도 믿었던 20, 30대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정말 기분 되게 안 좋을 거예요. 문재인이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민주당도 토막날 겁니다. 청와대도 토막날 거야. 예. 결국은 문재인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고 싶겠지. 그게 마음대로 될까? 예. 내 생각에는 깜빵으로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 집으로 가고 싶은 거기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 안 된다. 못 가는 거야. 예. 그냥 깜빵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문재인이 이거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았냐면 한 10달 남았어요. 10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기가 막힌 날짜가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제 우리 앞에 끌려 나와 가지고 처참한 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얼마나 처참하냐. 국민을 짓밟은 만큼 처참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빨갱입니까? 나라를 빨갱이 천국으로 만들고 있어 이놈이. 네, 여러분들이 비리 부정 부패에 찌들었습니까? 이놈이 부정 부패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미입니까? 여러분이 미국이라면은 그냥 이가 알리게 미운 그런 반미주의자입니까?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반미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놈이 바이러스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이러스 백신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어요. 장난질 하다 하니까 이제 모든 핑계를 미국에다가 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미국에다가. 왜냐면은 김정은에게 아부를 떨려면은 미국에 뒤집어 씌워야 되겠지. 시진핑에게 아부를 떨려면 미국에 뒤집어 씌워야 되겠지.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전략입니다. 문재인은 우리 국민이 단 1초라도 청와대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무지무지하게 나쁜 놈 끌어내야 됩니다. 이놈. 여러분들, 나라가 다 망했어요. 경제 망했습니다. 에너지 망했습니다. 고용 망했습니다. 깨끗한 사회 망했습니다. 한미 우호 나라 망했습니다. 한일 친선 나라 망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망쳤습니다. 문재인이가
짓밟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인데 벌써 7대, 8대, 7대, 6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이 나라를 문재인이가 완전히 채를 뿌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이 나라가요, 반도체가 세계 1등입니다. 텔레비전이 세계 1등입니다. 철강, 쇠 만드는 거 세계 1등입니다. 선박, 배 만드는 거 세계 1등입니다. 디스플레이 세계 1등입니다.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거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세계 1등입니다. 자동차 생산은 세계 4등이지만 지수는 세계 1등입니다. 너무 숨가뻐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1등으로 도배질한 이 나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6대 강국, 5대 강국으로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이 나라를 문재인이가 더럽히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작살냈습니다. 고용을 작살냈습니다. 국민의 양심을 완전히 작살내버렸습니다. 자유를 작살내버렸습니다. 민주를 작살내버렸습니다.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감방에 집어내야 됩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놈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이 불쌍한 경찰 아저씨들을 너무나 잔인해,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탄압하고 이 집회를 숫자를 9명으로 줄여버리고, 이런데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하는 경찰 아저씨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검찰을 이렇게 막으려고 검찰 인사악살을 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말 국민들이 가장 우러러봐야 될 대법원을 저렇게 쓰레기통으로 만드느니 얼마나 정말 잔인한 놈입니까? 우리 이 나라 얼마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예요.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반도체가 세계 1등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한 이 나라. 야,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 세계 1등이야. 세계 1등이 수두룩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새빨간 빨갱이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낙하산 인사를 띄워가지고 그냥 낙하산 인사라는 건 적당히 해먹어. 적당히 해먹어. 몰래 해먹어. 이게 낙하산 인사야. 대한민국을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이 문재인 나쁜 놈. 그 지나가는 자동차들 예전에 문재인이가 얼마나 나쁜지 몰랐을 거야. 근데 이제 다 알았습니다. 문재인이는 KBS만 손에 들켜지면은 다 되는지 알았어. MBC만 들켜지면은 다 되는지 알았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근데 텔레비전은 안방에만 있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합니다. MBC 방송국은 안방에만 딱 앉아 있어요. 왔다 갔다 안 해. 그런데 유튜브는 왔다 갔다 해. 유튜브는 집에 있다가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계속 따라다녀. 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KBS 텔레비전이 자꾸 나올 때 따라 나옵니까? 에? 커피숍에 가면 MBC 방송국이 따라옵니까? 에? 지하철 타면은 나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이거 진짜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근데 유튜브는 따라왔다뇨. 문재인이가 이걸 몰랐던 거야. 예?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국민들이 진짜 바보 멍청인 줄 알았는데 4.7 주물럭 선거 거기에서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승을 한 걸 보고서 야, 유튜브가 무섭구나. 여기 유튜브 사장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딱 와서 계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이 나라를 혁명으로 뒤집어 놓은 완전히 자유의 민주의 천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구든지 유튜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문재인이가 몰랐던 겁니다. 네? 이제는 유튜브의 승리입니다. 유튜브의 대성공입니다. 20대 30대가 유튜브를 보고 휘가닥 돌아갔어요. 네. KBS MBC에서 하는 거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나라가 뒤집힌 겁니다. 지금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검찰총장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었잖아. 이거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문재인이 아주 입이 웃기는 친구야. 이놈이 말이에요. 아스트라젠을 언제 맞은지 아세요? 3월 23일 날 맞았어. 아스트라젠을. 근데 아스트라젠은 2차 백신 주사를 언제 맞아야 되냐면은 한 2달 후에 맞아야 돼. 이거는 한 2달 후에. 근데 지금 며칠이야? 지금이 5월 1일인가 2일인가 오늘 5월 1일. 예? 날짜가 안 맞는 거야. 아스트라젠을 맞으면 2달 후에 또 맞아야 되는데 오늘 맞다니 이게 이상한 거야. 예? 뭐가 있어? 근데 아스트라젠 맞아가지고는 미국에 못 가. 갈 수는 있지. 근데 유럽에서 다 거부한 게 아스트라젠이야. 이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손발이 뒤틀리고 발가락 뒤로 넘어지고 숨을 못 쉬고 이게 아스트라젠이야. 이거를 국민들에게 맞춰주겠다는 게 문재인인데 주사 맞는 게 텔레비에 나왔더라고 문재인이. 근데 지는 아스트라젠 맞았다고 하는데 누가 믿어 그거를. 날짜가 안 맞아 지금. 여러 가지가 이놈이 이 백신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왜 장난치냐? 지가 이 코로나 가지고 장난쳤는데 코로나 병균이 죽으면은 지는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코로나 균 가지고 장난질했거든. 코로나 균이 활개를 쳐야 이거 가지고 애국집회 9명으로 딱 묶어버리고 여기서 한 명만 더 들어오면 경찰이 따라다녀. 못 들어오게. 예? 그런데 지하철 타봐요. 한 칸에 지하철 타면 한 칸에 9명 이상 못 들어가는데 300명씩 집어넣어. 지하철에다 꾸역 막 집어넣어. 버스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출퇴근 때 보면은 버스에 60명 70명 막 꾸겨넣어. 예? 이게 바이러스 지옥이지 뭐야 이게. 근데 이렇게 넓은 터에 말이야.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얼마나 넓어. 여기에 9명 이상 안 된대. 그러면은 카메라만 1명, 2명, 3명, 4명, 5명, 의자 정도는 7명, 그 다음에 나 연설하는 사람 8명, 그 다음에 여기 민총장님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9명.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뭐 정말 반민주적이며 독재며 이건 진짜 악질이지. 예? 이건 아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질. 저놈 저거 당장 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요 대통령 선거까지 못 기다려요. 예. 너무 억울해서 못 기다립니다. 나도 못 기다려. 문재인이 저는 빨리 깜빵에 넣던지 뭐 진짜 결판을 내야 됩니다. 모든 게 저놈의 성격이 다 삐뚤어졌어. 불구스름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진핑에다 아부나 떨고 말이야. 김정은에게 아부 떨고, 아니 살인마에게 아부 떠는 놈하고 그걸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잡아잡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 꼴입니다. 여기 검찰청 건물 있고 법원 건물 있고 있는데 이거 다 때려부신 거나 마찬가지야. 건물은 멀쩡하게 있지. 근데 그냥 이리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말이야. 양심적인 거는 무조건 잘라버려. 정직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러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문재인에게 아부 떨고 거짓말이나 잘하고 하는 것만 여기다 채워 넣어가지고 하려는 게 문재인 이러다가 이번에 검찰총장 직원을 열어다가 실패 본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 지금 80%는 이겨놨어요. 네. 20%만 더 이기면은 문재인이 끝납니다. 제 말 들리세요? 문재인이 끝나요. 곧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KBS, MBC에 들어가지 말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기에 구경거리 많습니다. 문재인이가 어떻게 나쁜 짓 하나, 문재인이가 어떻게 사기쳤나, 문재인 일당들이 얼마나 장난질하나, 바이러스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하나. 나 백신 맞아야 되는데 이거 진짠가 가짠가.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예? 문재인이가 순전히 사기꾼이라는 거 유튜브 보면 다 나와. 문재인이가 순전히 도둑놈이라는 거 유튜브 보면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80%는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문재인 파도 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엄청 부는데요. 제 우산이 조금 튀죠?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우산을 쓰고 다니기가 조금 불편한 이유가 이 무지개 표시가 사실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노아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상징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요. 동성애자들, LGBT 그들의 깃발, 그들의 상징의 색깔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을 악한 것이 뺏고 있는단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지만 우리나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악이 하나님의 것을 뺏고 있어요. 자, 이거 비가 안 오니까 적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정치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사실 뭐 지금 돌아가는 흐름 뉴스 같은 거 그냥 겉다리로 보지 자세하게 파고들고 그런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코로나 가짜예요. 이 코로나 가짜예요. 지금 마스크들 다 쓰고 있는데
제가 어떤 광경을 봤냐면 너무 급해가지고 목욕탕을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요. 제가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요. 빨개 벗고. 그게 뭐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목욕탕을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도 맞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혼자 타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선구자 선생님 안 오셨는데 선구자 방송에서 간략하게 커뮤니티를 공유한 게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뭐라고 공유했냐면 국민들은 할 도리를 다 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확진자가 1000명을 육박하고 확진자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한테 강압적으로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다 따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착합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자축통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의 잔재라고 해서 우측통행으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국민들 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따랐잖아요. 우리 국민들 얼마나 착해요. 근데 우리 착한 국민들은 거짓으로 지금 정치 방향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게 저는 너무나 한탄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이해는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남한테 덕을 전달하면 안 되니까 내가 조심하면서 남을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부에서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개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벌금 10만 원이니까 마스크 꼭 써야지. 대부분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 한번 본인의 양심에, 당신의 양심에 비춰서 마스크를 왜 쓰십니까? 아까 이 형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스크가, 죄송합니다, 전파가 가장 심한 것은 비말이에요. 비말. 침 튀는 거라고요. 침이 이게 여기 날아다녀요 공중에? 공기보다 침이 더 가볍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의학 지식 갖고 정부에서 탄압을 하는데, 조금만 알아보면 국민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왜 자유를 찾지 못해요? 국민들은 이대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뭐가 틀려져요? 저들 민노총 시민단체들이 똑같이 촛불혁명으로 더 지랄을 할 건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없을 거예요. 국민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냐고요. 작은 마스크 하나 돈 10만 원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 착한 척하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진짜 착한 거는 남들이 탄압해도 진리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돌을 던져도 내가 피해를 봐도 진리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척 그만하세요, 국민들. 그리고 정부 정부가 악한 사람들, 저 사람 말들 따르지 마세요. 저 문재인 저자는 간첩이에요, 간첩. 다 아시겠지만 간첩이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이번 주에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문재인의 간첩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시는데,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고,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낳아주셨고, 그렇게 대대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문재인, 저로 우리나라의 창조를 인정합니까?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라고 해요? 48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건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국가도 바꾸려고 했고 우리나라의 여러 기록들을 지우려고 해요. 근데 저자가 간첩이 아니에요? 저는 간첩이에요. 형제님 죄송합니다. 문재인 간첩이에요. 간첩이에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간첩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누가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우파 지금 서울시 시장 오세훈 씨가 됐잖아요. 지금 저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뉴타운? 누가 당신한테 아파트 지어달라고 했어? 주사파한테 대적하라고 우리 오빠가 당신을 뽑아준 건데. 아이고 얘기를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참다가 이렇게 내려주네요.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사람도 보면은 저게 앞으로 우리가 우파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저 꼴 나요. 그리고 좌파한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국민의 주권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자유를 외칠 때 이 나라의 새로운 건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찾읍시다. 그리하여 외쳐야 합니다. 가족들한테 외쳐야 하고 주변 분들한테 외쳐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환경이 좋습니까? 문재인 욕하기 딱 좋잖아요. 외치십시오. 외치셔서 저 사람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